여자도 다 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음 안에서 음적인 여자한테는 남편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랑받는 건 뭡니까? 돈 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준다고 해서 뭐 화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보너스다. 오늘 뭐 특별 보상금이 나왔다고 돈을 주면 부인이 시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 이야기야. 그런데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이 지금 우울한데, 아니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노름제이 남편이 아니라면 그 돈 던져주고 하자고 될 일은 없습니다. 남편한테는 당신 하는 일 지금 힘들지만 잘 되리라 믿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서로가 보상되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죠. 내가 온전하려면 상대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면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은 아까 음양굴고 12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음양 간의 12운성의 변화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섹스 그래프입니다. 거짓말같이 찾아보세요. 타임으로 시작해서 남자들이 성적 만족이 오는 거하고 여자가 오는 시간하고를 재보면 됩니다. 그만큼의 개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음양 간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단계가 기초가 다 끝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는 새롭게 뭔가를 정리해야 된다, 기존에 하는 이론대로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안 맞단다면, 첫째로 음양의 시차 구별이 안 됐다. 또 그 더 전제로 보면 육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십성 육친 또는 오행 관계에서 짝에 의해서 모습을 관찰하지 않고 살피는 게 개별적으로만 살펴서 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일주를 쓰는 사람이 경인년을 만났다. 물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쓰는지. 근데 더 잘 알려면 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지지가 있으면 좋겠죠? 더 잘 알려면 다른 글자 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나 하나만 보고 뭐 억수로 올해는 뭐 관적으로 좋다 했다 치자. 근데 자식 죽고 오늘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도 죽고 뭐 물론 마누라 죽고 이러면 다행이지만 재산을 잃고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복록을 단세포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일들에 이러한 것들이 와서 어떤 일이 생기가 있는가.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 개와 그냥 지지끼리 정강끼리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합쳐보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서 내한테 올해에 재운이 오니까 제가 좋겠다. 이래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인년이죠, 그죠? 인을 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나 신금이죠, 그죠? 그럼 경신금인 사람한테는 올해가 재적으로 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60분의 1이 다 돈 벌어야 되죠. 그죠? 6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 다 돈 벌어야 되죠. 5분의 1이 다 돈 버는 아니다. 들어와도 나가는 게 많으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들어오는데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제가 들어오면 이 제의 짝이 뭔가를 봐야 돼? 제의 짝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한테 재운이 올해 온다고 이야기하는 1차적인 공부로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안 맞다, 이 말이야. 왜 안 맞냐? 이 제의 짝이 내 사주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하고 합을 하냔 말이야, 이 목기는. 응? 토기하고 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게 들어오면서 내한테서 영향을 받는 게 식상의 모양에도 영향을 받죠. 그러잖아요. 이 모양을 살펴야만 이것이 돈 되는 거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인년인 올해에 경신금을 쓰는 사람한테 재인이 되었고 재물인이 왕성해지니 하는 일반론으로는 그냥 사주 보지 말라니까 안 맞다고.
뭐하고 틀리는 거를. 그럼 이 사람의 제가 여기 와서 놀 수 있는데 짝이 이루어지는 짝의 모양이 어떤가를 봐야 이게 내한테서 답을 낸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자, 을목의 입장에서는 사중에 사가 본인에게 을 기준으로 보면 사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식상이죠. 식상인데 이런 사주 구성에서 사년이 올 때 관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사중 경금이 이때 장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경우에 인연법은 간단하단 말이야. 이거의 특성이 뭐다? 적으면 돼. 나에게는 육친으로는 식상. 두 번째, 역마. 세 번째 속성, 속도가 빠르다. 네 번째 속동, 물리면 죽는다. 죽인다. 뭐, 이동. 그지? 숨어 있다가 나타난다. 금이 나타나는 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죠?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을목이라는 일간을 쓰는 사람이 사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식상이라서 아만 오는다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놈의 속성은 아라는 것보다는 금으로 쫓아가는 마음이 더 강하잖아. 이놈이 인도에 오는 게 남자를 끌고 온단 말이야. 그리 어린 놈이 될 수도 있고, 일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일하러 갔는데 만났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시대에 좋아하는 걸로 풀어줄게. 남편 여러분 재미없어 하지. 애인 이야기 할게. 을목에 쓰는 사람이 사년이 오면 애인을 만날 수 있어요. 애인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만 생기냐,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풀어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동 중에 만난다. 이동 중에 만나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공부를 했으면 부인을 대반 알아채요. 어디 갔다 왔는데 얼굴이 뻘겋으름하게 이러면서 얼반 죽고 왔다. 속성이 빠르다. 그 다음에 이동 중에 여기도 나왔지만 이동 중에 나왔다. 숨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어디 일하러 간다 하고 한다. 근데 슬쩍 찔러보면 젊은 놈이 그래도 낫더라는 소리를 하더라. 그래. 이러한 조건 속에서 누군가와 인연이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까 말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재밌자고 한 이야기고, 아이들의 공부법에도 저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인성이 저렇게 숨어 있을 때, 그 아이의 인성이 숨어 있을 때, 인성이라는 게 식상과 인연만 딱 잘 맞으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할 놈인지 국내에서 잘할 놈인지, 올해 예를 들어 시험을 치는데 걸리든 떨어지든 이동할 놈인지 가면 떨어져도 재수를 서울에서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무조건 집 나간다. 여러분 무조건 집 나가는 데는 조건이 뭐 있어? 시험 잘 치가 학교가 서울대학 가는 거, 가출애가 나가는 거, 바람나가 나가는 거, 중대가 나가는 거, 신부대가 나가는 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그 글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라면, 왜 어제는 웃고 오늘은 웃어요? 이래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제는 웃을 만한 관계 속에 있어서 웃고, 오늘은 내 같은 거 보이 짜증나는 기라. 그게 울고 있는 기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뭐하고 관계있어? 관계. 주위 환경하고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환경하고 관계 속에. 응? 또 역마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관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이다. 여자한테서 관성이 공망이다. 그런데 그 관성인 공망인 사람이면 어떤 거냐? 늘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그런데 사주 속에 그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똑같느냐? 멋진 남자를 내 옆에 두고 있으면서 내 입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하고 똑같아. 남자를 묶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멋진 음식을 앞에 깔아놓고 철의자에 묶어놓는 거하고 똑같아. 공망을 사주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오행은 존재하지만 육체는 없는 거란 말이야. 물질적인 게 없는 거랑 똑같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늘 아십나 안 아십나? 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하죠. 그쵸? 본인은 뭘 쓰십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주에 연애 공망이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부실감을 느끼고 삽니다. 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성에 대해서. 거기서 뭐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인중의 병화까지 포함해서. 그 아쉬움,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구가 많다. 누구나 다 그렇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망을 자기 사주 안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공망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죠? 네. 대한민국의 지구의 사주 중에서 공망 없는 사람이 없죠? 네. 공망 없는 사람이 없죠. 있는데, 그게 사주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드러나 있을 때의 피해가 어쩔 때는 더 크다, 이거라. 자기한테 있으면서 못 쓸 때가.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글자가 자기 팔자 안에 안 존재하면 그나마, 해피한 일이다. 없는데 눈에까지 안 보이니까. 못 쓰는 게 내 눈앞에서 왈짱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광공망. 남편은 남편인데 우리 집을 그냥 통과기가 댕겨와. 왜 이렇게. 보고를 나겠어 안 나겠어? 보고를 하지. 인공망. 우리 엄마가 있는데 옆집 젖먹이로 가고 내를 젖을 안 줘. 식상이 공망.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리 미게 키웠는데 내하고는 무관해. 내가 부를 때는 뭐 하나 써주지를 못해. 형광등 하나 못 갈아줘. 아, 그런데 우리 형광등 고쳐봐야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 속에 있다는 거로 글자를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12신살도 나중에 이제 한번 이 12신살 부분은 여러분들 자주 애매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거를 12신살을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2신살의 내용을 이 12신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실 테고 그죠? 이 내용을 뭐하고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냐면 육친하고 물론 지지끼리의 문제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육친으로 해석해서 어려울 때는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주는 긍정과 부정이 바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인걸록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양인걸록은 비급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사주의 양인살이 어떻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진정한 내막의 의미는 양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해서 애우지 마라. 그 얘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런 피해가 양인이 고집이 세 안 세? 셉니다. 왜 세? 그 전에 쉽게 배웠잖아. 친구끼리 모여있으면 집에 잘 들어올라나 안 들어올라나? 지편이 많으면 고집을 꺾나 안 꺾나? 그래. 왜 어렵게 생각을 해? 반살도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장생살도 설명. 그럼 여자 팔자에 여자의 세운에서 반항이나 장생살이 올 때 크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덜 될 때가 많을까? 여러분이 아는 거로는 반한 장생살이 신살에서 신에 해당이 되고 긍정의 요소로 배웠잖아요. 근데 여자들 나이가 들어가 세원에서 그리 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돈 빌려주고 떼일 해. 비경급이 들어오니까 내 남편이 바람날 해. 나의 경쟁자가 출연할 때 내 고집이 세지 갖고 여태까지 아들한테 말로 하던 걸 손이 올라가 기대기를 때릴 때 부드럽게 말하던 게 입에 힘이 들어가고 욕이 나올 때 그런 데가 양인, 걸록 근데 그게 좋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만큼 풀 때가 있을 때는 좋아 안 좋아? 여태까지 힘이 딸렸는데 그런 데가 올 때는 말 위에 올라타서 장군의 힘을 가지고 달리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가 나오는 거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좋죠. 경쟁자의 출연이기도 하지만 자기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사주 저번에 우리가 박지성 선수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자료가 있으니까 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역마라는 게 발동이 돼서 그게 식신생제로 가거나 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답을 얻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묘한 게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TV에서 한번
개인으로 제가 어디서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에서 운동을 초등학교 할 때는 체력이 약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지나갈 때 아무도 안 받아줬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든. 그래서 사실 박지성이가 대학교를 갈 때 명지대학교 무슨 과로 갔는 줄 압니까? 테니스 코드 하나 빈데 테니스 선수로 갔어. 축구 선수는 다 뽑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지대학교 팀하고 올림픽 대표팀인가 하고가 친선 경기를 하는데 박지성이 중앙선부터 골대까지 70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키퍼까지 제끼고 골을 넣었습니다. 이름 하나 없던 게. 그때 당시에 누가 상대편 감독이었냐면 지금 허정무. 그때부터 박지성을 이제 눈여겨봤던 겁니다. 근데 갖다 놓으니까 또 그렇게 못했어. 근데 어느 시점부터 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박지성이 어린 시절은 예를 들어 20살 넘어서 한 22, 3살까지 긍정적이었겠다 아니었다? 아닙니다. 운이라는 게 이랬을 거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을 갈 시점에는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죽을까 살까를 생각했을 때란 말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명을 못 받고 수원에 들어가려니 그것은 아예 막 3군도 안 치주고 대학에서는 고려대학이 목적인데 고려대학은 고사하고 명지대에 또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다니까. 그랬던 놈이 지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일찍 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기적절하게 피는 게 좋다. 근데 박지성이 저 힘이 나이 60이 생겼으면 어디 쓰겠노 그걸. 산불 끄는 데로 가는 거 오토바이 타고 산불 정리하는 데로 가야지 뭐 무슨 운동을 해 그제. 그러니까 때에 맞춰 열매가 피는 거는 지 복인데 힘 알았을 때가 좀 이렇게 처질 때라고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는 거지. 마냥 이런 운명이 있습니까? 없다. 육진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한쪽이 힘이 셀 때 한쪽은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엄마 아버지가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나오면 내 인생의 관계 엄마가 주는 행복 20% 아버지가 주는 행복 20% 내 자식이 주는 행복 20% 내 자신을 표현해내는데 주는 행복이 20% 내 건강이 20%야. 그죠? 그래서 엄마는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요즘은 사회적인 관계 점수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재관이 내 인생의 행불행을 작용하는 영향이 좀 더 크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대 해석에 나가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주글자를 한번 보세요. 좀 쉬다가 실전 사주를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